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K8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K8 2.5가 있고 3.5가 있고 4륜이 있고 3.5 LPG가 있습니다. 오늘은 2.5 위주로 한번 알아볼 텐데 2.5랑 3.5, 2.5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리터당 11km에서 12km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3.5는 리터당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7?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7, 8 이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제 생각이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고속도로 연비 나는 12, 13까지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될까? 제 경험상 의구심은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 같은 경우에는 6, 7, 8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2.5 같은 경우에는 8, 9, 9가 될까?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듭니다. 다른 점은 2.5는 4기통이고 3.5는 6기통입니다. 자유흡기인 거는 3.5나 2.5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력수는 2.5가 200마력이 조금 안 되고 3.5가 300마력이기 때문에 조금 밟아도 3.5는 잘 나가고 나는 좀 답답한 거 싫고 추월할 때는 남한테 지는 거 싫어 라고 하면 3.5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 관계없이 2.5 휠 디자인도 상관없고 나는 3.5가 일반적으로 휠 디자인이 좋을 때가 많은데 2.5 같은 경우에는 휠 디자인이 좀 밋밋하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받아보면은 휠은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고 그냥 타는데 지장 없고 그냥 내부가 좀 세련되고 그런 면이 좋다 라고 하면은 2.5에서 등급을 좀 높여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등급 낮아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싸게 약간 싸게 중고차 가격은 신차만큼 그렇게 차이가 아니라 알고 보면은 약간 싼 느낌이니까 나는 그렇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토크는 이제 치고 나가는 힘을 얘기하는데 2.5는 25.3kgm 그 다음에 3.5는 36.6kgm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힘은 치고 나가는 힘은 당연히 3.5가 더 좋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10 이상 차이 나니까 저 사람이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3을 뛰어가면은 나는 2밖에 못 뛰어가네 그런 느낌이긴 하더라도 치고 나가는 힘을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나 3.5 공차 중량 3.5가 당연히 좀 더 무겁습니다. 3.5는 640kgm 2.5는 1m 1.5톤 이 정도 보시면 되시고 3.5는 3.6톤 이 정도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이랑 폭은 똑같아요. 2.5랑 3.5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5가 8단 미션 3.5도 8단 미션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기아 K8 2.5 위주로 보는 건데 2.5는요 금액을 다 빼고 빨리 적정 시세를 보자면요 125대가 있고요 3.5 이륜 같은 경우에는 대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5가 5대 있을 때 6대 있을 때 2.5가 5대 있을 때 3.5는 한 대밖에 없다라는 점. 대수가 많이 3.5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키로수를 10만 이하로 보겠다 9만 이하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보면은 91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일 싼 거는 2천만원부터 제일 비싼 거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계약 처리됐다는 내용이고요. 시그니처 스페셜 제일 비싼 거는 3,700인데 적정선으로 보면은 3,500선이 하나 둘 비스무리한 거 이렇게 있으니까 3,500으로 잡고 3,500 빼기 2,100 3,500 빼기 2,100 하면 중간 텀은 1,400 나누기 2하면 700텀 2,100을 더하면 중간 시세는 2,800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사고라고 돼 있는데 알고 보면은 아무거나 찍었을 때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무사고는 완전 무사고라고 하고요. 그냥 무사고라고 하면은 이렇게 교환된 게 저 오른쪽 조수석 쪽에 앞펜다 그 다음에 조수석 쪽 앞문 이렇게 있고 아마 여기 3번도 무사했을까? 여기 범퍼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경미한 거는 체크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운전석 뒷도어 미세 판금 이거는 왜 갑자기 운전석 뒷도어야? 그러면은 여기 운전석 뒷도어 여기도 미세 판금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들어온 날짜 싸면은 싼 이유가 조금씩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8월 5일날 들었기 때문에 오늘 날짜가 8월 19일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지 2달이 안 된 차는 볼만하지 않을까? 한 달이 채 안 된 차는 더 볼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인기차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료 봐보세요. 이게 7만이고 7만원 이게 성능 책임 보험료는 여기 엠파크인데 엠파크는 2달에 4,000km 보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이 7만원에서 한 2만원 정도 더하면은 요즘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15만 km 같은 경우에는 한 18만원 19만원 이 정도가 일반적인 국산차 성능 책임 보험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를 만약에 구매한다라고 봤을 때 금액을 깎아주긴 할 텐데 2,100으로 일단은 계산을 해보면 등록세, 취득세는 7% 잡으면 147, 그리고 차량 가격 2,100, 그리고 매도비 44. 매도비에 대해서는 과거에 10만원도 안 됐던 금액이 점점점 커지더니 2022년 11월인가 갑자기 33만원에서 전반적으로 인천먼저가 올리고 그 다음에 수원이 따라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33만원에서 44만원은 충격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매매단지에서는 안 되고 개인 직거래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매도비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내야 되고, 만약에 정부에서 이거 매도비는 좀 불합리한 것 같으니 없애라 라고 하면은 어쨌든 딜러 입장으로서 큰 기업, 소기업, 대기업, 중기업에서 없앨 수가 없으니 차량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고객님께서 고객님 돈으로 매도비만큼 어차피 내셔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도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없으면 사무실 운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낮아지기도, 이제 영세한 중고차 상사 같은 경우에는 44만원으로 올렸어야지 좀 됐던 부분이 또 있고, 큰 매도 대수가 판매를 많이 하는 사무실은 좋죠. 근데 사무실이 운영이 안 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마무리 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4만원 2100 곱하기 7% 하면은 147이 등취득세인데 좀 남을 거예요. 2100 안 남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남을 때가 많습니다. 매도비 44, 수수료 저는 40을 받고 있어요. 근데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받는 딜러, 안 받는 딜러 있을 수도 있는데 거진 다 받는다. 자기가 갖고 있는 차도 받는 딜러분들도 계시니까 믿거나 말거나 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성능 책임보험료 대충 9만원 하면은 2340이 이 차량의 구매 가격인데, 따로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트레드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아니면은 클리닝비 뭐 그런 거 내가 내야 되냐, 뭐 이거 상품화를 해놓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안 하는 딜러도 있고 하는 딜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핸들이 좀 해지거나 핸들 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썬팅이라든가, 지금 썬팅 변색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되어 있는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예 2340이 전체 금액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들어가고, 탁송비, 기름값, 그 다음에 뭐 엔진 미션 오일, 그 다음에 냉각수,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등등의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다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아까 2000 후반이 중간 시세라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100에 700 맞습니다. 2000 후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싼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튀는 색깔 아니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압도적이고, 썬루프는 없어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8, 9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휠 스크래치 조금 있어도 좀 아쉽지만 괜찮아요, 엄청 깨끗한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저 개인적으로는 깨끗하면 좋겠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다 해서 3000 맞추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막상 오시다 보면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3000까지 보게 되면 대수는 74대로 줄어들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 위주로 보니까 2500 세대, 그 다음에 2700도 있고, 요건 왜 이렇게 싸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싼 거 위주로 보죠. 2299, 그러니까 2300으로 보고,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이고, 렌트 이력 있어도 뭐 탄 데는 지장이 없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상태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렌트 이력 있어서 걸르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싸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부분인데 밑으로 빼놓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후드, 본넷 탈부착이면은 휀다나 범퍼가 필수적으로 연계가 되겠죠. 그리고 들어온 날짜 좋습니다. 성능 책임보험료 6만 킬로라고 되어 있는데 성능 책임보험료는 9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정찰제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확률이 높고, 스타일업이 되어 있는지 휠이 투톤으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시트색도 요즘 차 느낌이 조금 나고, 발판에 여기 밑에다가 불 나오게 했나봐요. 풋등이라고 하는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자계기판, 어라운드 뷰는 아닙니다. 후방 카메라고, 통풍은 운전석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조금 치사한 맛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여성분들은 조수석에 타면은 통풍 시트를 누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이거는 왼쪽에, 다른 차들은 오른쪽 현대기아는 스마트 센스 버튼이 있는데 이건 왼쪽에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아까 다 보여드렸고, 이런 차 또 있긴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뭐지? 막상 보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끝납니다. 2500 이상의 차가 눈에 안 들어와요. 예산을 일단은 좀 여유 있게 잡아보고 이 차 보고 괜찮으면, 왜냐면은 2500을 보더라도 200만 원 차이가 나니 뭐 차라리 수리비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엔진 미션만 괜찮으면은 사겠다. 그리고 난 차라리 국물류라고 하는 엔진 미션,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에어컨, 가스 뭐 등등의 타이어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시면 접근을 하셔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막상 보니까 담배 냄새가 나고
담배 냄새 나면 끝이거든요. 아무리 싸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싸야 돼요. 그러면은 뭐 1800 이러면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좀 힘듭니다. 시그니처도 있어요. 2600 시그니처 만키로 보증이래요. 21년에 22년. 연식은 좀 무시하시고 보셔도 되긴 하는데 이게 애매하게도 3년에 6만 소모품 보증 기간에 해당하는 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그거를 노리기엔 근데 이거는 해당이 되네요. 2000 근데 3000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보시지는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요거 시그니처 요걸 한번 보죠. 6만 키로 만키로 보증해준다고 하니까 판매자 입장으로서도 조금 안심이고 시트 베이지 시트입니다. 메모리도 있고 그다음에 통풍 뒷자리에도 통풍이 있는 것 같아요. 앞자리 통풍 시트는 버튼이 기아노브 주변에 있거든요. 여기 그런데 요 버튼이 있다는 거는 뒷자리에도 통풍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유보이기 때문에 한 달에 5,500원 내면 원격 시동 공조 제어할 수가 있고 저건 없습니다. 빌트인 캠은 없어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여기 있습니다. 보통 2채널이고 어라운드 뷰도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 다 되는 거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성능 기록부 보면은 맨 밑에 들어온 날짜가 8월 12일이에요. 이거는 빨리 나가지 않을까 라는 추측이 드는데 이 차 위에 검색해 보면은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디 도어 조수석 쪽 뒤쪽에 도어가 판금 도장이 있다라는 거는 뭐랄까 뒤휀다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여기 성능을 봤던 성능장이 조금 신뢰하지 않는 성능장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이렇게 교환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차를 만약에 원하시면은 굉장히 우려하고 볼 때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요즘엔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 분들도 계셨었는데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네요. 성능장 때문에 사고도 저렇게 있는데 다른 성능장에서 보면은 더 표시가 됐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왠지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차 보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저게 1순위가 되기에는 좀 애매하다. 금액이랑 이런 거는 다 매력적인데 완전 무사고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완전 무사고가 아닐 때도 있어요. 금액이 싸면 보겠다. 노블레스 휠 요것도 상관없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생긴 휠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생각보다. 왼쪽 오른쪽 깜빡이 넣었을 때 이렇게 모니터 나오고 어라운드 뷰도 있고 뒷자리 열선도 있고 스마트 센스도 있고 뒤에 썬팅은 뭔가 보랏빛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 열린 사진 보면은 가려져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핸들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성능 기록부 봤을 때 검사 날짜 26년 7월 돼 있으니까 내년 8월 25일까지 검사 종합검사 요거 종합검사입니다. 정기검사. 이 차가 이제 성능 점검을 받았던 그 날짜와는 전혀 관계없는 날짜입니다. 튜닝 없고 렌티력 없고 사고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으로 빼놓은 게 있을까? 누유 누수 불량 없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밑에 또 있죠. 보통은 있어요. 트렁크 도어 얘기하는 게 트렁크 리드라고 하고요. 내 차 피해 2회인데 189만 6,850원입니다. 정비 이력 3건이 있고 그러면 2회니까 2번 사고가 났을 때 한 건에 100만 원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그러면은 접촉사고다. 그러면은 봐도 된다. 뒤쪽이었을 것이다. 오른쪽 앞도어도 부분적인 도색이 있다. 전차주분이 운전이 조금 미숙하셨나? 들어온 날짜는 좋거든요. 이럴 때 봐야 될까 보지 말아야 될까? 봐도 됩니다. 왜냐면 금액이 싸니까. 이력이 있어도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옵션이 어라운드 뷰랑 뭐 이것저것 나쁘지 않으니까 봐도 된다. 들어온 날짜도 좋으니까. 회색입니다. 짙은 회색. 밤에 보면 검정색 같은 짙은 회색. 8월 6일날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8월 6일날 들어온지 어떻게 하냐? 저 날짜만 저렇게 돼 있고 물론 맞습니다. 4개월 전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재성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1페이지에 걸리지 않고 뒤쪽에 걸립니다. 보통은. 그래서 상태를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6개월 만키로 보증이 또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차가 있고 30일 또는 2,000km 보증되는 차가 있고 2달에 4,000km 보증이 되는 차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보셔도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옵션 뭐 어라운드 뷰라고도 하고 서라운드 뷰라고도 하고 그게 다 있으니까 선루프 있는 거 상관없고 키로수 근데 좀 애매하다. 키로수 좀 낮게 보면 안 될까요? 또 이렇게 또 아쉬워집니다. 그러면은 7만 어느 누구나 좋아하는 7만이야 라고 한다면 2,599 근데 아까 1,300짜리가 좀 어른 거리긴 합니다. 노블레스 라이트 이거 아까 봤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은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가 여유가 좀 있고 렌트 이력 있어도 상관없다 동의하신다라고 한다면 쭉쭉 사고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으로 빼놓은 거 후드 탈부착 아까 이게 있었죠. 그러면 범퍼나 휀다 영향이 있었을 거다. 들어온 날짜는 좋고 봐야 되냐 보지 말아야 되냐 봐도 일단은 된다. 왜냐면은 본다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휠도 투톤이고 시트색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또 보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지역이 인천이고요. 아까 지역은 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선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오리지널 검정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방금 게 검정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이 또 있는데 금액 차이가 거의 뭐 4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위로만 봤을 때 이거 봤던 장강 6개월에 만키로 시그니처 2,649만원 검정색 베이지 성능 기록 바로 보면 뒤쪽에 이게 있었죠. 그러니까 옵션 좋으면 좋죠. 그러면 나는 2,700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밑에 노블레스가 또 있는데 썬루프가 있는 거 찾으시면은 이런 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3,000에 맞출 수는 있겠다. 2.5를 봤을 때 근데 오일 감소 현상이
22년형부터 좀 괜찮다라는 얘기가 그랜저에선 있었거든요. K8은 어떨지 모르겠고 2.5는 여전히 아무리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엔진 오일을 10,000km 뭐 한 번 이렇게는 좀 너무 텀이 긴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5,000에 한 번은 갈아야지 오래 타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000도 좀 너무 여유 있는 느낌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엔진 오일 해봤자 한 번 교체하는데 10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공입나라 뭐 사갖고 제품 사갖고 가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자주자주 해주시면은 엔진은 건강할 겁니다. 슬러지, 카본때 그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되니까요. 플러싱 오일이라고 해서 쿠팡에 플러싱 오일 치면은 GS 칼텍스에 한 1리터에 3,800원 꼴 되는 이제 배송비는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한 5, 6, 한 7리터 이렇게 해갖고 사갖고 가면은 공입나라에서 추가 요금 좀 내면은 카본 슬러지가 딱 이렇게, 실제로 본 건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항상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엔진에 제가 탔던 차는 문제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쿠팡에 플러싱 오일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그거랑 원하시는 뭐 K8 엔진 오일 세트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필터까지 다 가거든요. 에어 필터까지 해갖고 오일 필터, 에어 필터 이렇게 다 필요하니까 안 갖고 가면은, 오일만 사갖고 가면은 그거 다 필요해갖고 또 따로 구매하면은 뭔가 기분이 미리 할 걸 찝찝할 수가 있습니다. 세트를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딜러 전산에는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50만원, 90만원, 90만원을 더하면은요, 얼마 전에 어떤 업체에서, 유튜브 업체에서 제 차를 빼면서 또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0으로 바꾸면 몰래 금액으로, 그리고 여기 금액에서도 좀 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뒷자리 뭐 99만원 빼달라,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빼줄 수가 있고 2,400 후반까지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2,700까지 해달라?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불가능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이런 거는 40 깎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몰라요. 부딪혀 봐야 됩니다. 20만원 빼라, 30만원 빼라, 40만원 빼라, 50만원 빼라, 몰라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K8이라고 하죠. A씨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이제 끊기니까 K8이라고 많이 하시는 차를 2.5만 한번 살펴봤는데, 2.5는 서울 제한 수도권 전체 매매단지에 125대 정도가 있었고, 모든 색깔을 봤을 때 말이죠. 3.5는 25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 고를 때 3.5는 이해가 굉장히 해야 될 때가 많고 금액이 좀 비쌀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3.5를 매입하시는 분들은 빨리 팔 생각이 별로 없으실 가능성이 좀 높아요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은 근데 손님 붙었을 때 또 빼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잘 나가는 차는 그냥 대놓고 상품화를 좀 덜하고 가격으로 승부하는 그런 딜러들도 있거든요. 뭐 인천, 부천에서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고, 수원 딜러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광택만 해놓고 붓터치 해놓고 돌방에 있어도 도색 안 하고 판매를 할 수도 있고, 휠 스크래치 있는 그대로 판매할 수도 있고, 휠 스크래치를 복원을 해서 판매하는 딜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선입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험상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그 지역의 모든 딜러분들을 다 폄하하실까봐 말씀은 못 드리는데,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인식 자체가 딜러들끼리 뭐 그런 게 있어요. 수원 딜러는 인천 딜러 다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딜러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정직한 딜러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딜러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성품과 성향, 그 가정사에 의한 자라온 환경, 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인천에 있기 때문에 웃긴 거는 수원에서 80-90%를 또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손님 뵙고 이렇게 저렇게 또 하고 있고, 인천에서도 뵙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은 지역에 상관없이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다 보여드리고 그렇게 또 하고 있으니까, 제가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찾아갔을 때 바로 제 차 타고 움직이시는 경우보다는 그냥 브리핑만 하고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도 하고, 요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요, 원하시는 희망하시는 차, 너무 이거는 별로다 라고 하면은 별로인, 제가 영상을 제작을 못하는 이유도 안내해드리기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인기차다 하면 이거를 내가 왜 안 했지? 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또 반영해서 영상 제작 클린카즈 2에도 올리고 있고 클린카즈 1에도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로 클린카즈 영어로 작품 쉬운 사이트에서 한글로 클린카즈 영어로 작품 쉬운 댓글 안에 클린카즈 링크 설명란에